안녕하세요. 발달 주치의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취하는 행동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지니는 심리적인 체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은 성격상 이번에는 이렇게 하실 거야, 또는 그 아이는 성격상 이번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MBTI입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이고 MZ세대들이 MBTI를 통해서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곤 한다고 합니다. 선거철이어서 후보들에 대한 MBTI 검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MBTI의 결과를 일부만 공개했다고 하였고 이분은 내향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ENFJ라고 본인의 MBTI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한 후보는 본인의 MBTI 유형이 INTP라고 하였고 이 후보는 직업이 바뀔 때마다 의사에서 사업가, 교수 그리고 정치인일 때마다 MBTI의 결과가 모두 달라고, 다른 후보도 본인의 MBTI의 유형이 ENTJ로 지도자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MBTI는 8개의 유형을 사용합니다. MBTI 유형 지표의 성격 요소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나무를 먼저 보느냐 숲을 보느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판단을 할 때 맞냐 틀리냐 또는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생활의 양식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냐 또는 자율적이고 융통적이냐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16개의 성격 유형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들이 본인의 성격의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성격 유형에 대한 또 다른 모델은 빅5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성격의 5가지 특성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분노, 우울함, 불안감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로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자를 타서 오션, OCEAN, 오션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의 5가지 요인들은 개인의 행복, 신체, 정신적 건강, 종교, 정체성, 그리고 직업의 선택, 사회의 참여도, 정치적 입장 같은 요소들을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유전에 기반해서 5가지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데 특정 요인이 더 강하고 약한 것은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발달하면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경향성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은 타고나지만 환경이 기본적인 성격의 발현과 비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에 유전적으로 외향적으로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이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이라면 발달 과정에서 외향성이 발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들이 평균이 50%인데 예를 들면 성실 수치가 80%라면 책임감과 질서의 정연함을 남보다 중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외향성의 수치가 5%라면 타인과의 교류보다는 고독감이나 평정심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성격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질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격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성격 발달이라고 합니다. 성격 발달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 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서 성격 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개인에게 심리적인 과제가 다가오고 이것에 대응한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8단계의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제1단계는 출생 후 1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음식물과 붓살핌에 대한 요구가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충족이 되면 이 단계에서 신뢰감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배가 고프다고 울어도, 기저귀가 젖는다고 울어도 그러한 그 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고 그 아기의 욕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위 환경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2살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은 혼자 섰고 걷게 되면서 자기 주장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고 운동과 인지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도와주고 강화해주면 아동은 자율성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과정에서 과잉 보호를 한다거나 아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둬서 좌절감을 맛보게 하면은 아동은 이 단계에서 수치심이나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이것을 도전하면 주도성이 발달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활동을 부모가 막으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기간 만 5세부터 12세의 기간에는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잘 소화해내고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도록 격려받으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게 되면 근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노력이 칭찬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받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이 단계의 그 핵심 과제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본인의 앞으로의 직업과 성 역할, 삶의 철학 등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자아 정체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할의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6번째 단계는 청년기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아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으면 이 청년기에는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이러한 친밀감을 통해서 타인과의 진실한 의미에서 융합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게 돼서 스스로를 고립하게 됩니다. 장년기 40살에서부터 65세에는 친밀감을 통해서 타인과 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생산성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겪지 못하게 되면 생산성이 결여돼서 침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65세 이상에는 자신을 잘 발달시켜온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만족감, 즉 자아통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통합의 성취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성격 발달 단계를 부모가 이해해서 각 성격 발달 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통과해서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